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죠. 예,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님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로서 이번 주에 활동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날이 갈수록 좀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애초 탄생한 게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 민주주의 바로잡자라고 출발을 했다가 파리에서 1, 2로 저희가 1조 2항 지금 국민주권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거리 버스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희 시국 강연 토론회가 인천과 서울에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 다들 지금 보수 진보 불문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라는 데 많이 동의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그렇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 이제 정당도 바로 나라가 세우고 거꾸로 나라도 쓰러져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바세로 바꾸셔야겠네 이제. 네, 또 개명을 필요하면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나라 바로 세우기. 네, 예, 원래 개명을 그래서 국바세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국민의 힘을 바로 국민의힘이네요. 세우는 건데 정당 바로 세우기로 왔다가 이제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국가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자, 김진호님께서 임세훈 소장님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님께 말빨 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루비님께서 내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정치거리 버스킹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응원도 하고 우리 오늘 또 한번 의사당 1번지도 해보죠. 여러분,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인데요. 자, 예측 한번 해볼까요? 우선 임 대변인님. 저는 이제 강서를 계속 갔었어요. 어제도 사실 갔다가 그 지원 유세도 한번 했었고 며칠 동안 갔었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일단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축돼 그런 있어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기세가 좋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어떻게 또 찍냐, 본인 잘못으로 한 선거를 어떻게 본인이 또 찍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가 시장 한 바퀴 딱 돌았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붙잡더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다 1번이야, 1번이야. 지금 어떻게 2번을 찍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자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거는, 그러니까 그 정치는 뭐 고개를 쳐들면 뭐 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될 거고요. 다만 이 원초적인 문제를 발생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선거를 나가는 이런 희대의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강서 구민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제가 강서구 좀 지인이 많습니다. 네, 저 친인척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건 사실 이 선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독재적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 윤석열 정부 심판도 이렇게 덧붙이다 보니 이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최초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반 동안 참다가.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큰 승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놓고 보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뭐 전략이나 전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 모드에 이미 다 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 스스로도 참패를 아마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그 표정 관리는 하고 있는데 뭐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세에서는 지금 선거 분위기상 민주당이 워낙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선거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무리수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유세 중간에 그 어떤 선거 운동하시는 분이 뭐 소리를 지르면서 괴이한 음성을 내셔가지고 막 그런 지금 이상한 그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 네. 거의 선거 운동이 이제 거의 이거는 그 뭐랄까요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네. 무리수가 연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거라는 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내일 이제 투표함을 다 오픈해 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이 표를 달라고 할 지금 염치가 전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지금 화가 나 계시고 투표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평가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선대위 위원장인가요? 지금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하면서 어제 그
욕설했죠. 유세하러 갔다가 욕설을 했어요. 그 지자라는 욕설인데 왜 갑자기 욕설을 한 겁니까? 그분이 원래 이렇게 좀 점잖으신 분인데 아까 네. 제가 무리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무리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선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선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거의 늪에 빠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상대 구청장 후보한테 어떻게 여당 의원이 지금 여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 뭐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나 이런 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조금 눈과 귀를 깜짝 의심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뭐 신원식 예를 들어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붕짜짜 붕짜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단어는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아니, 제 그러니까 안철수 기억에도. 의원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망가져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흥분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근데 했을까요? 이제 갑자기? 제 생각에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배웠나? 그런 게 전염이 돼서 바이러스 원래 잡으시던 분인데 지금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매우 안 좋죠.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선거 운동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거부감만 주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정도도 이렇게 변한다고 볼 상황이라면은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색깔이 약간 무색무취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희대의 짤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희대의 짤 욕심. 예, 예, 희대의 짤 혹은 희대 본인의 이제 망원에 이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본인한테. 돌아다녀야지. 근데 이거는 엄청 망언이 돌아다녀요. 아니라 사실 욕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라는 단어는 욕설이고 자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속어 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 글쎄요. 전 안철수 의원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런다고 표가 더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엑스맨급으로 지금 이상하게 다들 헛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께서도 어디 가서 어디 외교 현장 가가지고 EXS 저 XS 뭐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이 정도 욕은 욕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제 싶습니다. 생각에는 쥐약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되게 분께서 상징적인 쥐약을 얘기 먹었다고 아닌데? 그러셔가지고 아, 이게 또 쥐로 대변되는 또 인물이지 이거는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나온 얘기라서 쥐약 그래요? 먹은 놈이라고. 무슨 녹취록이 언제? 이건? 그 옛날에 녹취록이 있지 옛날 않습니까? 거? 네, 옛날 녹취록에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뭐 찾아보시면 알 것 근데 같아요. 갑자기 나 쥐약 그러니까 이게 또 MB계의 부활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었었어요. 근데 쥐, 닭 이런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단어이긴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멧돼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사전 투표율이 22.64%였습니다. 다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세는 달아올랐습니다만 속으로도 되게 불안해하는 쪽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 투표 때 와서 하려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의료진의 만류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태우 후보가 뭐 피의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참 무례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은 범죄자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유죄 범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은 뭐 본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대통령도 그러면은 피의자라고 야당 대표 안 만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희대의 일인데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께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뭐 장모님과 뭐 사모님은 눈도 안 마주치나 보죠? 처남도 지금 피의자인데 눈도 안 맞추나 보시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본인들 좀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대표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거기 상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몸 상태가 온전했다면 원래는 가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첫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당연히 온 당에서 총 출동해서 지원 사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몸 상태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의사의 권고가 있었대요. 예, 의사들이 의료진이 만류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되게 무리해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안 오면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는 이제 가까스로 와 오셔서 이제 좀 짧은 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가셨고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 모든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왜 대표가 어떻게 한번 얼굴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되고요. 또 특히나 몸 상태가 온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저는 지금 뭐 김태우 후보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아픈 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건 좀 인간적으로는 좀 다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네. 자,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 하태경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 부산 3선 의원인데 자기 지역구 못 나가나 보여. 이번에 당에서 또 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뼈 아프게 나 그래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그냥 하지 마라. 자기 정치하면서 왜 또 이렇게 포장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저는 이 출마 선언이 지금 공천 전쟁의 서막이다, 이제 신호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자기가 당선을 3번이나 했던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서울 선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뭐 또 진위를 왜곡할 필요까지는 전 없다. 이것은 본인의 결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잘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금 하태경 의원의 뭐 희생 내지는 나름대로의 이런 험지로 나아가겠다라는 각오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빛을 발하기보다 바라는 게 아니라 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옮겨갑니다. 그럼 그 부산 지역구 해운대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석동현 민주평통 그 사무처장 윤석열 거죠? 대통령의 친구도 네.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박성훈 차관, 해수부 차관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말 그대로 희생당한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하태경 의원의 그런 그 결단, 희생까지 폄하하면서까지 이거를 홍 시장이 공격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당이 사당화가 되어 있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입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100점짜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매우 근데 높다. 하태경 의원은 솔직히 대통령이나 이런 그 윤핵관이나 뭐 이런 핵심 코어 그룹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예전부터 밀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진짜 희생이라기보다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나름대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고요. 3선 정도 했으면은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모집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이 뭐 소위 말 후달려서 도망갔다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분석인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오느냐. 전 여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의 이 헌신이 희생을 바라느냐. 저는 거기서 평가가 가름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경선까지 할 수 있으면 하태경 의원이 과연 도망을 쳤을까 싶습니다. 뭐 네. 저는 이 나름대로 의중은 존중은 합니다. 저도 저희 당에서도 매우 배워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어쨌든 어렵다고 하는 수도권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지와 이런 선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존중은 합니다만 다만 그게 과연 순수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 집 뺏기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도망치고 아닌 척하고 체면 차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이 PK 지역이나 TK 지역에 예를 들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들이 검찰 출신 누구누구 이름까지 호명되는 정도로 누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본인이 먼저 뺏겨서 창피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나는 희생하겠다라고 모습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차후의 정치 그 생명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되는데요. 또 뭐 영등포도 나오고요. 뭐 제가 살고 있는 관악도 나오고요. 뭐 여기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두고 봐야죠. 그래서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특히나 586, 86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86이 있는 곳으로 간다? 네, 민주당 86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붙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이 비판하시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네, 대구에서 홍준표 따뜻하게 지금 계신 분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예. 홍 시장님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홍 시장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뉴스의 중심에 늘 서고 싶은 분이고 나라의 국익이나 뭐 당의 이익이나 이런 건 안중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기사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정치 연예인의 저는 하나의 그 뭐랄까 뭐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그 경쟁자로 연예인이시죠, 생각하시는 거 연예인.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 셀럽.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닐 것 같아. 예, 내가 그건 보기에는 아니죠. 하태경 의원 좀 무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시. 안 그래도 그 무시하는 발언이 또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는 그쵸? 하는데 예. 그냥 홍준표 시장님은 심플하게 그냥 관심이 고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고프실 때마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본인에게 시선을 돌리기 근데 위한 언론의 생리는 그런 너무 잘 능력이 아시기 있어요. 때문에 그걸 너무 잘 활용하는 정말 그 전형적인 그 셀럽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셀럽 정치인. 자, 민주당에서도 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임세현 대변인도 관악을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만 있어요? 거기 안 나갑니까? 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곤란한가 본데. 아이고 고등학교까지 다 쭉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셨기 나왔어요? 때문에. 아, 고등학교 때도 거기 살았었어요? 예, 83년도부터 거기 살았어요. 그럼 몇 년대? 지금 40년 산 거예요? 예, 예. 와, 지금 나이가 나이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나이까지도 들통이 나는 저 안타까운 상황. 아, 40년, 야,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언론 인터뷰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야기한 비명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지적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천 주겠냐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누가 봐도 가결이고 본인들이 그냥 어디 언론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신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뭐 네. 한 5손가락, 6손가락에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명확한데 나머지 분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색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색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색출은 아니다. 예, 네. 색출 자체 불가능하다. 이건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해서 뭐 어떻게 징계를 주니 아니 뭐는 이건 유권자의 선택인 거지. 당에서 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뭐 표시가 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를 너 맞냐 아니냐 빨리 대답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근데 여러 가지 경로에 무슨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테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이럴 때 그건 어디를 이제 갔다 안 갔다 뭐 지금 등등. 당도를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이. 수박이냐 아니냐 지금 그 예, 예. 얘기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인데 그분은 각자가 서로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도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진박간별사 논란 되면서부터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 수박 당도 얘기하면서 또 이게 문제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과거에 진박감별도 매우 잘못됐고 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게 참 그건 범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명을 민주주의를 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정당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당도까지 나와가지고 체크한다라는 것이 참 이거 너무 좀 폭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뭐 당의 도움이 더 돼야 되겠다라는 뭐 절박함 속에서 나왔다라고 널리 양해하더라도 좀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의 도움이 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거라면은 전 그것은 아마 선거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당이 총선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중도 확장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걸 해석한다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갈지 이제 시험 때문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곧 당에 대한 공격이고 우리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네. 아마 그건 또 국민들에게 또 한번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 아니냐. 그래서 뭐 잘 하시기를 저도 뭐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좀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로부터 뭐 징계나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봉합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왜 그게 해당 행위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건 해당 행위가 왜냐? 아니다. 아니 법원에 나가라고 하고 사법 절차를 이재명 대표도 평범한 국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말을 3번이나 바꾸면서 법원에 영장심사 받기가 너무 두렵다. 법원에 가기가 싫다. 판사들 다 부패했다. 이 논리로 그동안 법원 못 믿겠다고 못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저는 재판부를 믿고 가시라 그랬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표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가 나온 건데 그게 왜 해당 행위이고 색출이 돼야 되는지 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네.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을 말려야죠. 근데 말리지 않고 그 속에서 편승해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네. 글쎄요. 지지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돼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는 그 이번에 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가결파 의원들은 제대로 할 일을 한 것이고 해당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네.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돌이켜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든 정적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검찰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침탈하고 대표를 공격하고 했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정치적 수사다라는 것이 당내의 기류가 맞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을 드렸잖아요. 비회기 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으면 굳이 왜 회기 때 와가지고 당을 분란시키냐. 그냥 비회기 때 영장 치시라. 그러면은 법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 정치검찰은 날짜까지 세가면서 추석 딱 전에 일부러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치공학적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정치적 수사다라는 것이 그냥 당내에 있는 게 여론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그냥 대표를 이런 대표와 당을 망신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책략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결로서 이거를 응수를 하냐. 이거 우리가 그럼 오히려 당론으로서 힘을 실어줬냐? 당론으로서 이걸 부결을 해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특히나 단식을 24일 동안 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결을 할 수 있냐라는 여러 가지의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날짜 계산까지 어떻게 하고 대표 저렇게 아픈데 하냐. 이건 사람 죽으라는 거냐 뭐냐라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당이 거의 쪼개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결이 돼서 다행히 기각이 나와서 이제 봉합이 되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건 사실상 당을 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해당 행위가 당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해하는 행위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임세현 대변인 말씀에 거의 많은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참 동의가 안 되는 게 그 요즘 가짜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 가짜뉴스의 진실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서 가짜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네. 듣기 싫은 얘기를 다 가짜라고 해버리잖아요. 방금도 정상적인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민주당이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비정상이니까 우리는 논리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치느냐. 보복기소고 영장 청구서도 완전히 엉성하다. 그러니까 법원에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사법부에서 당연히 영장 기각을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법부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또 하나는 정치검찰이다.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네. 정치검찰을 누가 견제합니까? 민주당이 견제합니까? 물론 민주당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과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우리 헌법 103조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시스템을 저는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정치검찰을 통제하라고 법원을 두는 것이고 이번에도 법관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그 판단권까지 다 독점해서 우리가 맞는 것만 할 거야. 비회기 때 청구하고 우리가 맞는 것만 해. 그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법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수부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정상적이진 그러니까 그게 않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네. 거를 네. 법원에서 통제한다는 그게 거죠.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그거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약간 좀 할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단하는 최종 권한자가 판사면은 그거는 판사들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103조 얘기를 그거하고 연결되겠지만 그 전에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판단을 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거는 또 판사가 판단하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별개거든요.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왜 그 판단을 한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표결권을 가지고 네. 국회의원들이 한 거를 왜 해당 행위라고 간주하고 왜 그걸 색출해가지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당에서 그걸 네. 내쫓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근데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제가 정상 비정상이 뭐 단어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제대로 어떻게 그러면 그냥 증거 있을 때 그냥 영장 바로 치면 되는데 네, 굳이 네. 날짜 계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인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뻔히 정치적 수사인 건 아는데 당을 이렇게 분란시키려고 하는 그 수사인 것을 당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결표를 댄다? 그럼 이거는 당을 쪼개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드릴게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누가 안 네, 시켰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도 대표 연설할 때 본인이 당당하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 그때 8월 달에 본인이 당당하게 영장 청구하면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영장이 청구되니까 또 입장이 아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가야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옳은 대표가- 청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이거 무슨 뭐 해당 행위니 뭐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당원들. 그러니까 자기의 당원들이 말을 요구입니다. 바꾸는 이재명 대표의 그 불신이 결국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게 이재명 제 대표는 생각이에요. 네. 본인이 말을 바꾼 적이 없고 그냥 비얘기 때 빨리 치시라고 아니 비얘기 얘기는 9월에 드린 한 거죠. 거고요. 그 전에 8월 달에 대표 연설에서는 부채부터 포기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영상에 남아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건 제가 그거 얘기 아니라 그 부분은 근데 네. 오면은 무조건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얘기 때 해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럼 하면 되는 그럼 거지. 하영재 의원은 굳이. 어떻게 됩니까? 하영재 의원은 영장 청구 와서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가결시켜서 보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랑 다른 거죠. 그때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하영재 의원도 가결하는 것도 국회 의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게 국회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저는 매우 하영재 그것은 순서가 의원과 바뀐 이재명 것이다. 대표와는 이 사안이 조금 많이 어차피 차이가 뭐 이 납니다. 얘기는 다 끝난 얘기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중에 도망간 주랭랑 후보자가 됐는데 매우 치욕적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 당연히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을 놓고서 평론하면 좀 많이 안 맞는 경향이 상식적이지 있는데 않다. 이거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임명하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진짜? 근데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다음에 올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임명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김행 씨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나는 왜 김행 씨를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살려주고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그냥 너무나도 적합한 인사죠. 이 윤석열 적합한 정부에 딱 인사예요? 맞는 인사죠. 예를 들어 뭐 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 뭐 대주주 쩐주이기도 했었고 주가 조작 쩐주였었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딱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되게 좋아하는 딱 인사이지 않나 그래요? 싶고 또 특히나 우리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분 관계가 깊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근데 저는 합니다. 친분은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오기로 보여요. 오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 기세에서 질 것이다 해서 그냥 오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하는데 좀 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오기로 정말 네. 욕까지 하면서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듯이 지금 이 인사도 지금 대통령께서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1%가 돼도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두 분하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